제가 말미에 할게요. 오늘 방송 말미에. 그때 우리 그냥 한번 난상 토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은요, 다른 얘기 좀 합시다. 그죠?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마이크를 안 킬 뻔했네요. 네. 댓글창 보다가 예, 또 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은 마이크 안 켜졌다는 거를 금방 발견했죠? 예. 나날이 실수를 좀 줄여가고 있으니까요. 좀 봐주세요. 자,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지금 최수건 상병 수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이 수사를 하고 있죠. 우리는 딱 특검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계속 뺀찌를 매기고 있습니다. 참 못된 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윤석열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에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야지 이 통화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이 통화 기록이 이제 확보가 된 모양입니다. 일부는 삭제가 된 부분이 남아 있는 듯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확보가 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공수처가 윤석열의 통화 기록을 털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공수처와 법원이 마침내 윤석열의 통화 기록을 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는 이해가 될 텐데 법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공수처가 가만히 논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몇 번에 걸쳐서 윤석열 통화 기록을 확보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번번이 기각을 해버렸어요. 사실 공수처가 그렇게 눈치 없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면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면피를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를 하기는 했어. 그런데 그 면피를 위한 영장조차도 법원이 내주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자면 공수처가 수사할 만한 의지가 약한 것도 분명했는데 이 의지를 더욱더 약하게 만든 것은 법원이었다라고 보는 것도 과언 아닙니다.
검찰이 청구하면은 99.9%를 발부해 주면서 공수처가 청구하면은 번번이 기각한다? 예, 그렇습니다. 법원이 대단히 편파적이고 법원이 친윤석열이며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수호해주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겁니다. 그랬는데 예, 마침내 털었답니다. 공수처와 법원이 더 이상 미뤘다가는 지들이 독박 쓸 것 같거든. 독박 쓰면 안 되겠다. 그러니 이제는 통화기록 내주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공수처가에 의해서 통화기록이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통화기록을 털었다입니다. 아까 8시쯤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JTBC 보도인데요. 공수처가 윤석열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를 좀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주변 사람의 통화 기록도 몇 번 확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통화 기록은 그렇게 확보가 안 된 상태였어요. 따라서 윤석열 전화 통화 기록을 열어봐야지 사건의 전반 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법원이 뺀찌를 매겼죠. 그렇지만 마침내 내줬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확보한 기록은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치 분량이고요. 일단 해병대 수사단의 이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 그 기간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이후에 은폐 과정,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이 항명죄, 집단 항명죄, 수괴죄 이런 걸로 기소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확보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이고 진짜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은요, 한계가 있는 것도 명백하다고 합니다. 일단 일부 기록은 삭제가 된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게 통화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언제 발부됐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날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는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수처든 법원이든 이게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면 아마 기간대를 밝혔을 겁니다. 언제 이후라고. 근데 그 언제 이후란 말 하지 않고 7월부터 라고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건의 앞부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한데, 사건의 앞부분은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7월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일단 7월 30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발표하려고 하고 그거를 용산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하는 이 과정이 일단 확보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전 부분, 사고가 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공수처가 꿈쩍을 안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쯤에 이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공수처 이 관계자들을 불렀죠. 그러면서 통화기록 확보했느냐라고 했을 때 공수처 관계자는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안 내줬다. 너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안 내준 걸로 보인다. 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 시점을 감안해 보면 7월 하순 이후에나 이게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되짚어서 보면은 상당 기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기간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삭제가 된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버티고 있던 공수처가 바뀌었던 입장을 바꾼 이유는 미적미적 법원 탓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공수처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향후에 특검이 뭐 만들어진다든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공수처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거라는 거를 자기들도 직감한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오래 못 갈 거라는 거. 아니 지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대가리가 있는 사람이면 야 윤석열 얼마 못 가겠구나. 다들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죠. 저도 그렇게 보여요. 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공수처 입장에서도 괜히 윤석열 어떻게 두둔해주고 있다가 쉴드 쳐주고 있다가 뒷감당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속적으로 청구를 했던 것 같고 법원도 계속 벤치를 매기다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판사, 해당 판사가 예, 나중에 뒷감당을 혼자 해야 되는 문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보시다시피 검사 탄핵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다음 차례는 판사 탄핵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판사 탄핵 한번 진행된 적도 있고 판사들도 이렇게 했다가는 뒷감당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을 겁니다. 즉 더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자칫 독박을 쓸 수 있으니까 야 독박은 피해야지 하면서 발급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변심을 했다기보다 또는 법원이 변심을 했다기보다 얘네들도 더 어떻게 버티긴 어렵다. 눈치를 보아하니 야 더 버티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했던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끝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통화 기록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한계가 좀 명확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에서도 시사한 바가 있는데 전체 통화 기록이 아니라 통화 기록의 일부만 확인합니다. 너무 압수수색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좁혔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화한 내용 전체를 쏙 뽑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몇 시간 또는 몇몇 통화자만 쏙쏙 뽑아내듯이 추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기록, 전체적인 이 통화 양상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통화 목록에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인물이 향후 추가 영장 이런 것들을 발부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빠진 인물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미 기록이 사라져 버렸을 그런 우려도 사실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꽤 속이 탑니다. 공수처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었다면, 아니 검찰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면, 아니 어디 군 검찰이라 좀 똑바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경찰이라도 참 속 타는 대목이 많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실망하기는 또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지금 윤석열 통화 기록과 함께 나란히 놓고 살펴본다면, 혹시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부분을 맞춰볼 수 있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볼 수 있는 증거를 또 하나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에서 이종섭의 보좌관 등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메모를 남겼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메모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 대대장만 넘기고 나머진 다 빼. 8명 다 빼고 대대장만 보내. 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까지 확인했다고 하네요.
자, 이 보도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늘 이 서영교 의원님께서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서영교 의원의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큰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6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여긴 범죄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에 이첩한 그날 다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등은 그 이첩한 수사 내용을 다시 회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의 격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 수사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기고 조사하게 지시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중간 보고가 나왔습니다. 중간 보고에는 6명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 과실치사가 있다, 이렇게 조사본부가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임성근이 수풀을 헤치고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임성근은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라고 조사본부가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 끝내는 2명만 혐의가 있다고 적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가 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30차례나 30여 차례나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사 외압입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공수처에서 확보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30여 차례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를 했고 끝내는 6명 과실치사가 2명으로 탈바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박진희 혼자 했겠습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겠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혼자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용산, 임기훈 등의 전화가 있었을 거다. 용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 이렇게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드러나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특정의 경찰에 이첩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메모가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국방부 조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상변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에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으로 재검토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진술까지 공수처가 받아냈다라고 하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전화,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불법 행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합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지시가 실제로 이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시가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거치면서, 그러니까 보좌관이 뭔가 움직였다면 장관의 지시였겠죠. 그렇잖아. 보좌관이 지가 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까? 장관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관을 등에 업고 장관 지시를 핑계 삼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관이 움직였다는 것은 장관이 움직였다는 것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30차례나 전화 걸고 그리고 메모도 남겼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의 이 통화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상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박진희 이제 군사보좌관, 박진희 보좌관의 이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 시간대가 딱 보면은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기록이 많이 남아 있을 시간인 거죠. 오늘이 이제 8월 12일이니까 그리고 오늘 이전에 통화 기록을 확보했고 7월부터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박진희 보좌관의 이 기록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이 사람 누구냐고요? 이 사람이 박진희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과 윤석열의 통화 기록 등등을 맞춰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진실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을 거야. 윤석열의 통화 기록이 사라지는 바람에 우리가 진실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걱정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은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보통 그 통신회사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 영장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따로 보관을 했다가 일단 그 시간이 지나면은 폐기 처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글쎄 이번 사건에도 그렇게 됐을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통신회사가 그 선의로 그냥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언제 발부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첫 번째 발부 이후에는 영장 대상에 빠진 부분도 여전히 일단 기록상으로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하지는 않았어도 그렇다면 남아있기만 남아있으면 추가 압수수색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것과 이 부분까지 합쳐버리면은,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앞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예요. 보시다시피 공수처의 수사는 일단 면피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뒷감당이 힘들겠다. 라는, 그런 수준에만 딱 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했네. 요것도 안 해놨으면 진짜 확 그냥, 쳐넣어버릴 뻔 했는데, 참, 이 인간들이 요거는 했네.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엇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공수처 수사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컨대 우리가 특검이라든지 뭐 다른 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계속 수사를 압박하면은 한 발씩 느리더라도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 지쳤어. 해도 잘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그 순간 이 수사는 또 주저앉게 될 겁니다. 아이고 힘들죠? 그거 어떡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죠. 이거 희망 고문 아니고요. 이거 희망 고문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돼요. 싸워 나가야만이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통상적으로 다른 수사의 경우 그렇게 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에 빠진 것도 일단은 남겨둬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회사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해당 회사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냐, 안 남아있을 것이냐. 그리고 남아있는 이 기록을 만약에 남아있다면 공수처가 확보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거는 결국 우리가 어느 만큼 싸움을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희망이 없다, 희망을 가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곳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단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뜻밖의 결과는요, 노력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한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종영님, 면피용으로 남겨놓을 것 같음. 면피용, 면피를 하려고 그러겠죠. 만약에 윤석열 통화 기록이 사라졌다. 개인 핸드폰의 통화 기록이 사라졌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화 기록